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교육을 시작하겠으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이 고음이나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며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튜브 실시간 현장 중계가 이루어집니다. 유튜브 방송 중계 시 끊기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교육생 여러분께서는 핸드폰에 연결된 와이파이 설정을 바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오늘은 2020년 양성평등 아카데미 5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교육은 양성평등을 주제로 성인기,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한 시간으로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면 탑자리에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고 사용하신 볼펜은 자리에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입실 전 프린트 연구 작성, 손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북부 양성평등 아카데미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등,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윤가연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한국노년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문위원, 여성가족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전문위원회 위원장, 강주중앙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현재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출강해 주신 윤가연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만 주십시오. 네. 그걸 주십시오. 네. 소리가 잘 나오는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안내해 드린 대로 광역시 북구청에서 양성평등 아카데미를 지난 몇 주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제가 얘기해 드릴 주제는 평등, 우리 모두의 얘기인데 지금 양성평등 아카데미거든요. 그러나 양성평등의 최종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조금 병행되면서 얘기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한 대로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심리학과 교수인데 사실상 사람하고 사람 간의 관계에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한 지 지금 44년째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인하고 종의 관계다. 자, 이런 개념부터 잠깐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3,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문화권에서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하고 종 간의 관계를 뭐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이렇게 살아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뭐 소위 머슴살이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계약 관계 말고 제도적으로 주인하고 종 간의 관계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큰 틀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주인하고 종 간의 관계는 이런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부각되기 전에 존재했던 것들인데 사실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보게 되면은 이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권리가 상당히 많이 달랐다.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머슴살이 이런 것도 보면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머슴을 부릴 수가 있었어요. 이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돈도 힘이 될 수 있고 또 뭐 권력도 힘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힘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혹자는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이라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은 사실상 주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물건이에요, 물건. 이게 내가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팔 수도 있고, 남한테 줄 수도 있고, 내가 없애버릴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물건처럼 취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그 사례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인이 죽을 때 종들을 산채로 매장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 죽어서도 주인을 잘 모셔라. 아직 안 죽은 사람까지 전부 다 같이 매장을 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과거 여러 문화권에 존속을 했었는데, 사실 근래에 와가지고도 그런 것들이 간혹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80년대에 인도에서 보게 되면 남편이 죽으면은 아내는 당연히 따라 죽어야 돼요. 이게 산채로 어떠냐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불에 타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서티 풍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1800년대에 법으로 금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도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 말은 뭐냐 하면은 법은 법이고 사람들의 생각은 또는 행동은 법하고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힘이 부족해가지고 종 생활, 노예 생활을 했던 애들은 아주 허다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성경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과거 수천 년 전에 유태인들도 사실상 가난하게 힘없이 살았었어요. 그때 당시 어떠냐 하면은 수많은 유태인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노예 생활을 한 상태에서 이제 탈출하는 얘기가 하나의 챕터로 나와가지고 출애굽기 해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3,300년 전의 얘기인데, 그것 말고 아주 근래에 와가지고는 16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이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판매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아프리카의 서해안 쪽에서 흑인들을 유럽 쪽으로 또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중미 이런 쪽으로 수많은 흑인들을 물건처럼 해고 판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은 서인도제도 중아메리카 이쪽만 해도 450만 명의 흑인들이 그쪽으로 노예로 팔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예들이 지금 현재 어떠냐면 피부색도 검고 이런 거예요, 이쪽에서. 하여간 이 북유럽 쪽으로, 미국 쪽으로 팔려간 흑인들도 미국에서 살아가다가 이미 1860년대에 와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해방을 시켜줬지만 법적으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은 이 백인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종이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도 백인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본인들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서구 사회에서 흑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양성평등까지 얘기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게 1960년대 초반의 모습입니다. 자, 방금 앞에서 이미 1800년대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을 법적으로 해방을 시켰다. 자, 해방을 시켰지만은 사실상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차별받고 이러고 살아가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명 중에 한두 명의 흑인은 백인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가고 공부도 하고 변호사 자격증도 따고 돈도 벌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돈을 조금 벌면은 이분들이 아무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조금 괜찮은 식당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뭐 괜찮은 식당을 찾아가면은 전부 다 백인들이 앉아 있거든요. 백인들이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흑인이 돈 좀 벌어가지고 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싶다 하면 들어오면 어떻게 됐느냐? 백인 손님들이 다 가버려요. 저런 더러운 놈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주인이 장사를 하려면은 흑인이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아예 문 바깥에서 흑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요? 흑인들은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문에가 이제 팻말이로 붙어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흑인이 들어와도 괜찮다 하는 식당들이 있어요. 칼라드라고 해서 흑인들은 들어와도 괜찮다 하는 이 식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흑인들이 본인들이 태어날 때 흑인이고 싶었어요? 아니죠.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것도 아니죠. 자,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밥을 먹고 싶어도 너는 여기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 너 들어오지 마라. 그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이 공간으로만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밖에 나가서 이게 식수대 같은 거 있으면은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흑인은 이쪽에서 먹고 백인은 저쪽에서 먹어요. 이게 다 분리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먹었으면 이제 대소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화장실을 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팻말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여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남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팻말을 보고 하죠. 그것 이전에 흑인들의 경우에는 어떠냐? 칼라드 이걸 보고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 데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걸리면은 두들겨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여성용, 남성용, 그다음에 유색인용.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기서 살았을 때도 이쪽을 들어갔어야 돼요. 유색인이기 때문에.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 버스나 전차를 이용을 한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빈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앉을 수는 없어요. 앞에서부터 거의 반 이상 3분의 2는 어떠냐면은 백인들이 앉는 칸이고 뒤에 한 3분의 1 정도는 흑인들이 앉는 칸이에요. 이 안에가 텅텅 비어갖고 있죠. 텅텅 비어갖고 있지만 여기에 앉지를 못합니다. 저 뒤쪽에 가서 앉아야 돼요. 혹시라도 이 흑인이 여기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와서 백인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은 서버립니다. 뒤로 가라. 안 가면은 바로 경찰서로 가버려요. 경찰서로. 자, 이런 차별적인 상황에서 1950년대, 60년대까지 살아오다 보니까는 어떤 운동이 벌어졌느냐? 아예 버스 안 타고 다닐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버스 타는 것을 전부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갈 때도 어떠냐? 10리, 20리, 30리가 되든지 뭐 얼마가 되든지 전부 다 걸어 다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걸어다녀. 이게 버스가 없어서 버스 탈 돈이 없어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버스 타는 것 자체가 너무 차별적이어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녀 버린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밖에 나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팔레트 같은 데 있죠. 뭐 세탁기 같은 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세탁을 할 때도 흑인이 들어가는 곳 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이것이 극장에 가고 구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취업을 할 때도 뭐냐면은 100인만 원 한다 하고 아예 붙어져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미 해방이 됐죠. 이미 해방이 됐지만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흑인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없다 하고 부모들이 또는 학생들이 거부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에 흑인들도 학교를 다니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흑인만이 갈 수 있는 대학 또는 의과대학 이런 것들이 몇 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이 거부를 해버려요, 전부 다. 자, 하여간 이런 것들이 공립학교에서도 나타났는데, 하여간 이와 같은 흑인들을 차별하는 운동, 차별하는 것들을 타파하는 운동, 그래서 침례교회 목사였던 이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어떠냐 하면은 큰 목소리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백인들이 몇 차례 살해를 하려고 예고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권총으로 쐈는데 사실상 이제 죽지는 않은 거예요. 결국 어떠냐? 1968년 4월에 이 마르틴 루터 킹이 암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암살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종차별하고 관련된 문제가 더 커지면서 저것이 뭐냐? 과연 사람들 간의 관계가 주인하고 종우 관계로 유지돼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이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로 어떠냐면은 유능한 분으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언제 이것을 알았냐면은 제가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했는데 사실 어떠냐 하면은 미국에 막 도착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교과서 사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뭐 심리학이다 그러면 한 2시간 동안 계속 강의를 하는데 입으로 계속 말만 하고 칠판에 글씨 하나도 쓰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꾸 시간을 이게 보면서 빨리 수업이 끝나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력을 봐요. 달력을 보면은 이제 빨간 글씨를 해가지고 국경일 같은데 쉬는 날이 있죠? 근데 대학은 안 쉬어요. 일반 관공서는 쉬더라도 대학은 국경일이 없어요. 단 1년에 한 번 국경일이 대학에서 쉬는 날이 언제냐? 마르틴 루터 킹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게 미국에 있는 대학의 지금 현재 모든 대학들이 매년 1월 셋째 주 셋째 주 월요일이 되면은 그분이 이제 태어난 시점이 1월 중순이에요. 그날을 기념을 해서 학교가 쉴 정도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휴식 시간 같은 것은 없어요. 그 정도로 이분이 의미 있는 인물이다. 자,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존재 가치를 한번 보자. 그곳에서 차별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싶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태어날 때 흑인이고 싶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봐봐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느냐? 또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느냐? 또는 촌에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태어나다 보니까는 빚이 많이 있는 집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야 살아갈 가치가 다르면은 안 된다. 야, 하여간 이 흑인들을 보면은 조상들이 수백 년 전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살았던 것도 억울한 일이고 그러는데 본인 의지에 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느냐?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만들었어요. 뭐 어떤 경우로 좀 부모도 어떠냐? 나를 낳고 싶었느냐? 그러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죠? 그런 의지하고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살아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근래에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간 196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흑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본 여자분들이 생각할 때 그동안 어떠냐 하면은 세상은 남자 생활이었어요. 남자 세상이었어요. 남자들이 세상을 다 주무르고 살면서 여자들은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거 하고 살아라. 바깥에 나오지 마라. 자, 했는데 이제 60년대, 70년대 와가지고 우리가 태어날 때 여자이고 싶었느냐? 왜 우리가 집에만 있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나와서 이 남자하고 여자를 차별하는 이런 것들을 문제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1960년대, 70년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남자만큼 뭔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집에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게 한 배경이 무엇이냐? 그럼 예를 들면 봐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외치고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이런 소리를 했느냐? 이런 소리를 안 했어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산업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틀이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업화 사회가 뭐냐? 그러면 산업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 구조의 기본 성격이 공업화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업화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대신해 주게 되는 것이에요. 기계가. 자, 기계가 대신해 준다. 그러면 집에서도 봐보세요. 예전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집에서
일을 할 때 밥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들도 기계들이 다 해줘 버려요. 또 밖에서 하는 일들도 남자들이 하는 것들도 기계들이 다 해줘 버려요. 자, 그런데 이 산업화도 우리가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장면의 일부에만 기기가 도입이 되고 나머지는 그래도 사람 손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기 그러면은 이제 기기가 조금 더 많이 다양한 방면에 보급되어 있고, 산업화 후기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생활 장면에 기기가 도입되어 있어요. 전기도 들어오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봐보세요.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동네에는 전기가 들어왔었느냐? 안 들어왔었어요. 어느 순간 이제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자동차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아주 부잣집에는 있었을랑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봐보세요. 부자냐 그렇지 않느냐하고 상관없이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버리죠. 이게 바로 이제 산업화 초기, 중기, 후기의 차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산업화 사회의 초기는 일부 생활 장면에만 기기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극히 일부 여자만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대부분 어떠냐 하면 여성들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이게 바깥 세상은 남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깥의 세상은 남자 세상인데 거기서 일을 하는 여성은 그러면 어떤 존재였느냐? 사실상 어쩌면은 그 여자를 바라볼 때 이 바깥에서 남성이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 도우미 역할을, 이런 존재로만 봐는 것이에요. 뭐 돈을 번다 그러면은, 자, 가게에 어떤 부수입 정도로, 부수입 정도로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산업화 사회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직장 여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였느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일을 한다 그러면 미혼의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미혼의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직장 여성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봤느냐? 남자들 입장에서는 자, 여자를 뭘로 봤느냐? 종처럼 바라봤죠? 종처럼 바라보면 물건, 도구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자, 우리에게 활력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뭐예요? 남성들은 어떠냐? 기혼 남성이든지 미혼 남성이든지 이 여성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할 때 필요한 상대다. 스트레스를 풀 때 필요한 상대다. 이 정도로만 봤지 나하고 똑같은 동료다. 이렇게 여기지는 못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기로 날짜가 정해져 버렸다. 뭐 약혼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여자의 주인이 이제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여자는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아니에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그 여자는 그러면 직장 생활을 이제 접어야 돼요. 이게 본인 스스로도 그만두고 옆에 사람들도 그만둘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이게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60대 정도, 50대 이상, 60대 정도 되는 여성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결혼하기 전에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곧바로 그만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어떠냐? 그 중에 일부 여성은 남이 손가락질을 하고 눈치를 줘도 계속 남아있기도 했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D편에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960년대, 70년대는 어떤 시기냐? 자, 아까 서구 사회가 어떤 시기였느냐? 뭐 여자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자,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70년대 초반은 산업화 사회의 후기입니다. 서구는. 이미 거기는 모든 생활 장면에 기기가 다 도입이 돼 있어가지고 60년대 후반, 70년대 보면은 서구 사회에는 텔레비 없는 집이 없어요. 뭐 전기가 안 들어온 집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 없는 집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계를 이용을 해갖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무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어쩌냐면은 기존에 남자가 주인이다 하는 이 사회 구조 틀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남자가 주인이다. 왜 남자가 주인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 산업화 사회의 후기에 와가지고 여자도 우리가 태어날 때 여자이고 싶었느냐, 우리가 왜 집에만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바깥에서 남자 못지않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평등을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화 사회의 초기하고 후기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하다 보면은, 자, 산업화 사회 후기는 여자가 하는 집안일도 기계를 이용하니까 쉬워졌어요. 자, 그러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시간적인 여유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사야 하는가를 다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산업화 사회의 초기는 어땠느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60이 아니라 한 70대 정도 되시는 어머니 세대들은, 그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밥 준비합니다. 쌀 씻고 거기에 쌀 씻으면서 생긴 뜬물 받아가지고 국 안 치고 또 반찬 만들어서 아침에 식사 다 준비하고 도시락 챙기고 다 식구들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면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쉴 틈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이거 씻기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저녁밥 다 먹여서 다 치우고 나면은 텔레비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자울자울하고 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지만 이제 기기가 다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화 사회 후기가 되면 어때요? 밥을 할 때도 7시에 김 나라 하면 김이 나요. 청소기를 갖다가 놔두면 탁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기도 해요, 지금은.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여자들도 집에서 하는 일이 시간이 많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운 것도 있고 그러는데 집에만 있으면 어떠냐? 이제 바깥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바깥에 나가서 내 가치도 한번 인정을 받고 싶다 하면서 밖으로 나왔는데 바깥은 남자들의 영역이었었어요. 남자들의 영역. 자,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봐요. 그 남자들의 영역에서도 사실상 어떠냐면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남자들보다도 돈벌이를 더 잘하고 있는 여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예전에는 어떤 틀로 바라봤느냐? 과거 남성 중심 사회 틀에서는 그것이 여자답지 못한 거예요. 남자 기죽여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러면 남자는 어떠냐? 저 친구는 남자답지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봐왔다. 하여간 산업화 사회 후기는 생활이 편리해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는 누구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에서 써먹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자,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960년대 후반 70년대에서는 서구에서는 산업화 후기에 여성들이 바깥으로 나가갖고 우리도 남자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 남자처럼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다 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것을 이제 제2차 여성 권익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제2차,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 하면 여성 권익운동. 그런데 2차, 그러면 제1차 권익운동은 언제냐 하면은 1920년대, 30년대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이장을 뽑는다, 통반장을 뽑는다, 군수를 뽑는다. 이랬을 때 서구에서는 전부 다 남자들이 투표하고 뽑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 관련된 일들은 어쩌면 하수고고 뭐 상수도고 이런 것들은 여자들이 더 잘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조금 이장 뽑을 때 참여하게 해달라. 자, 이런 요구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운동이 제1차 여성 권익운동이라고 합니다. 참정권,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자, 그런데 이제 제2차는 60년대, 70년대 또는 80년대까지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도 평등한 조건에서 남자들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여성 권익운동을 위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여성하고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도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성 권익 단체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 단체 또 여성 권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 이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우선 바깥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여자들이 해야 될 일, 남자들이 해야 될 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뭐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역시 그 대가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지금 현재도 보게 되면 봐보세요. 자, 여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럼 예를 들면 남자도 여자도 거의 반반씩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정치인이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여자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고 또 남자가 받는 급료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자의 급료는 거기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낮았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도 지금 문제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과거 19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남성하고 여성이 성행위를 통해 가지고 아이가 임신이 되었다. 그런데 임신이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낙태를 해야 되죠. 그러면 낙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입장이 둘로 나눠져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 그러면은 둘 다 어떤 입장이 다 애매하니까 나는 중간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생기겠지만은 중간을 빼놓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면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찬성을 하는 경우는 낙태를 찬성하는 경우는 어떤 입장이고 반대하는 경우는 어떤 입장이냐? 우선 낙태를 반대하는 경우는 태아의 생명체를 존중하는 입장이에요. 그죠? 자, 근데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은 그러면은 어떤 입장이냐?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은 낙태를 해라 이것이 아니라 여성이 자기의 몸속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하는 뜻이에요. 내 몸에 생기는 것을 예를 들면 봐보세요. 결혼을 막 했다. 막 해갖고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거기서 태어나게 되면은 사실상 어떠냐 그러면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가 법적으로 갈라서 갖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혼을 했더라도 그 애는 우리 씨앗이다. 나라 갖고 이리 남겨라. 뭐 여자는 낳고 싶지 않아도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낳아라, 낳지 마라 하는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결정이나 판단할 권리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임신을 한 여성에게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낙태에 대한 찬성이에요. 이게 낙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여간 산업화 사회를 보게 되면은 초기하고 후기는 다르다. 초기는 그래도 남자들 세상이었는데 후기는 바깥에 생활하는 사람이 남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자하고 여자 간의 관계에서 초기는 남자 위주였지만 후기는 평등한 세상이다라고 했는데 초기에서 후기까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느냐? 자, 그럼 우리나라를 먼저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산업화 사회가 언제 시작됐다고 하느냐 하면 1960년대입니다. 6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60년대에 와가지고 조금 정신 차리고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좀 부강한 나라로 되려면은
공장도 짓고 이래야 된다 하면서 1960년대 건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가 산업화 사회의 초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세월이 지나가지고 생활 장면의 모든 영역에 기기가 도입되는 시제는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 집에 자동차가 있고 텔레비도 있고 전기도 들어오고 5만 가지 기계가 다 있던 시대가 언제예요? 불과 엊그저께입니다. 그렇죠? 불과 엊그저께요. 그것을 이제 조금 뭐 개략적으로 잡으면은 1990년대 후반입니다. 1990년대 후반이에요. 자, 그러면은 산업화 사회의 초기는 1960년대라고 그랬죠. 1990년대는 60년대부터 한 3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30여 년 정도의 시간 동안 남자 세상에서 남녀 양성 평등의 세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팍 바뀌어졌을 때 어떠냐? 적응을 하는 데는 여성하고 남성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빨리 적응을 했었을 때 여성은 어떠냐? 그러면은 나이가 젊든지 또는 나이가 많든지 이거하고 상관없이 남자하고 비교했었을 때 역할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남자하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뒤쳐졌지만 가까워진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성은 전부 다 쉽게 적응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남성들은 어떠냐? 남성들은 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현재 막 6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떠냐? 자, 20대, 30대 보면은 남자 세상에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한 50대 정도 되니까는 이제 다 평등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런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남성들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을 많이 해왔던 것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 거의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초기에서 후기까지 가는 시간이 30여 년 정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럼 서구는 어떠냐? 서구는 모대도 산업화 초기에서 후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70년, 80년, 90년, 100년 이상 걸려요. 예를 들면 180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돼요. 서구는 1800년대부터. 산업화 후기는 언제냐? 아까 얘기했듯이 1960년대 후반이에요. 자, 그래서 1900년대 돌아갔고 60년대까지 다 가면 모대도 70년 걸리죠. 자, 그래서 거기는 70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는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남자 중심 세상에서 양성 평등 세상으로 적응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빠른 시간에 바꿔지다 보니까는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제 하여간 이렇게 산업화 사회가 빨리 바꿔지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눈이 달라지게 됐는데 특히 남자하고 여자 간의 관계에서 이 평등을 주창하게 된다. 자, 그래서 서구에서는 산업화 사회 후기인 196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위로 팍 올라옵니다. 평등. 그 평등도 모든 다른 평등이 아니라 우선 남자하고 여자 간에 평등해야 된다 하는 개념이 먼저 올라와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남자하고 여자 간의 평등의 개념은 언제 부각이 됐습니까? 제가 방금 답을 가르쳐줬어요. 산업화 사회 후기라고 그랬죠? 90년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도 공식적으로 여성하고 남성 간에 평등하다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여성하고 남성은 평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양성평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양성평등. 그러면 양성평등 그러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먹었어요. 남녀평등 그러면 금방 알아먹어요. 근데 왜 남녀평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로 양성평등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보면 남녀평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연함평등 이래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연함평등 그러면 우선 입이 어떠냐면 좀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귀도 조금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자를 중심으로 하고 여자를 보기 때문에 남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남한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북쪽을 우리가 북한이라고 그러죠?
남한하고 북한 간의 관계를 갖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봐요. 북남 관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이상하고 저 신고해보라.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평양에서는 남북 이러면 굉장히 귀에 거슬리게 들립니다. 그 사람들은 북남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남녀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여남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런 싸움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양성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평등 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은 1999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이 남성, 여성 간의 이 평등의 문제가 부각되기 이전에는 예전에는 왜 남자 위주의 세상이었나? 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이유를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막 우리가 양성평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알고 사용하면은 훨씬 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남성 사회의 출발은 언제냐? 사실상 어떠냐면 인류의 조상이 언제부터 했느냐? 인류는 언제부터? 뭐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그랬을 거예요. 인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석이 발견됐다. 그래갖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동네의 특성이나 그 당시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해가지고 붙이는 것이고. 크로마뇽인 들어봤습니까 혹시? 네안데르탈인이다 들어봤어요? 더 인류의 수백만 년 전에 수십만 년 전에 살았던 조상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떤 남자 중심 사회였느냐?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원시 사회예요. 원시 사회. 원시 사회였는데 사실상 우리는 원시 사회 하면은 어느 정도 오래됐는가 이것을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뭐 정확하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원시 사회가 아니고 고대 사회에 있었을 때는 조금은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원시 사회에서 고대 사회로 이거 바꿔졌다 하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생활 환경에 적응하면서 계속해서 어떠냐면은 머리도 발달해 갑니다. 뇌도 발달해 가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본능적으로 동물들처럼 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떠냐 그러면은 야, 이렇게 살아가자. 저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키우고 있는 봐보세요. 동물들을 봐봐요. 뭐 동물들 중에서 상당히 머리가 좋다 하는 동물들도 한번 봐보세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지 조상도 생각하고 후세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정리하고 살아가는 거 봐봐요. 그런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럴 정도로 어떠냐면은 뇌가 발달해서 뇌신경세포가 체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무게가 2%가 되는 순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알아차린 순간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떠냐 그러면은 그 전에를 우리가 원시사회라고 하고 그렇게 알아차린 순간부터는 그냥 고대사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면 지적인 기능이 우선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대사회의 고대인을 우리가 현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현대인은 과거 인류의 조상들하고 비교했었을 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이것을 추적을 하다 보면은 길게 잡아봐야 10,000년 정도고 짧게 잡으면은 6,000년 정도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본능적으로 살아갔을 때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때는 남자 중심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여자 중심이었느냐? 왜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 남자가 여자를 무서워했었어요, 사실은. 그럼 왜 무서워했느냐? 이게 뭘 몰랐기 때문에 무서워한 거예요. 사람이 왜 태어나느냐 하는 것들도 잘 몰라요. 자, 사람 한번 봐보세요. 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아이를 남자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습니까? 아이를 누가 낳아요?
여자가 낳죠. 여자가 뭐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하는 것들은 거의 어떠냐면은 신적인 상태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땅에서 풀이 이렇게 났다가 나중에 다시 다 말라갖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다시 싹이 올라와요. 뭐 나무도 보면 어쩌면은 다 죽었는 줄 알았더니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죠. 어느 순간 또 다 떨어져갖고 가지만 남아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무나 땅을 볼 때는 어떠냐? 뭔가 신비한 힘을 갖고 있어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개념으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봐보세요. 여자는 아이를 낳죠.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땅이나 나무와 같은 자연의 상징물들처럼 신처럼 받들어 모시고 무서운 것이. 그러면서 또 이 여자가 무섭게 느껴진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월경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남자가 봐보세요. 살다가 그냥 고기 잡다가 또는 산에 짐승한테 받쳐갖고 피를 많이 흘리면 죽어버리죠. 죽지 않으면 뭐 그냥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여자는 피를 몸에서 흘리면서도 이틀을 사흘을 흘려도 안 죽어요. 쏭쏭하고 돌아다녀요. 이런 상황을 잘 몰랐었을 때는 남성들이 여성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었어요. 원시사회에서. 등치 자체는 남성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여성보다는 더 뛰어났지만 함부로 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생명의 신비를 알아차리고 나서는 머리가 커지면서 더 이상 여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이 확 바뀌게 된 순간 이제 고대 사회가 시작됐고 역사가 시작됐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역사가 시작됐다 하는 말로도 표현할 때 역사 이전에 하고 선사라고도 표현하죠. 선사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기록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기록을 할 수 있었던 시대, 그때부터 남자 중심 사회였는데 그것이 길게 잡으면은 10,000년 전, 짧게 잡으면 6,000년 전부터 남자 중심 사회가 시작됐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고 남자 중심 사회가 시작됐는가를 보게 되면은 우선 봐요. 혼자 살아나가면서 다 뭐 인류가 용속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냐면은 남녀가 같이 살아나가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죠. 일단은 보세요. 제도적으로 남녀가 짝을 맺어요.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짝을 맺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패밀리라고 불러요. 이게 패밀리는 한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개인이 아니라 이제 사회의 단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애가 생기면은 이 아이도 이 가족의 구성원이 돼요. 그럼 여러분도 결혼을 안 했으면은 부모가 형성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나하고 내 배우자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부모 가족은 이제 원가족이 돼요. 원가족. 자, 그러면 여러분이 봐보세요. 내가 혼자만 살라고 바둥바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내 가족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잘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전혀 안 가던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니까. 관심 가져야 안 가져요? 갔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다 하는 말을, 현재 안 죽고 살아있다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being이라고 그래요. being. 괜찮은 상태로 살아있다 하는 것을 well-being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well-being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괜찮은 상태로 살아가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괜찮은 상태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필요했지만 돈만 많이 쓰면 돼요. 돈만. 그렇죠? 돈만 많이 쓰면 괜찮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돈이 많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뭐냐? 의식주예요. 의식주. 의식주에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돈이 조금만 더 많이 있으면은, 자, 옷을 입더라도 몸에, 피부에 더 적합하다 하는 기지로 만들어진, 천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입죠? 자, 한번 봐보세요. 옷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도. 그 전에는 아무거나 먹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것을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부위를 잘라내버리고 안 먹어버리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쉘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거인데 원래는 이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공간. 자, 비가 오면은 막을 수 있고, 바람이 불면 막을 수 있고, 또는 맹수들이 오면은 피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을 쉘터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잠자는 곳,
그냥 누워서 쉬는 것 해가지고 뭐 집 이러고 표현하는 것이. 하여간 돈이 많이 쓰면 이 세 가지에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자,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중요했겠는가? 지금하고 한번 비교하면 어떠냐? 뭐 예를 들면 봐요. 옷. 뭐 고대 사회의 옷은 어떠냐? 하면 이거 동물 잡아갖고 가죽을 벗겨서요. 가죽을 벗겨갖고 엮어서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을 그냥 한두 개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은 봐보세요. 지금 현재 옷이 한두 벌인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봐보세요. 내 옷이 몇 벌인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겨울에 입는 옷만 세봐요. 몇 개인지 몰라요. 아니, 속옷만 한번 세봐요.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근데 예전에는 봐보세요. 가죽옷을 만들 때 가죽옷을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마당 쓸 때는 이 가죽옷 입고 나가고 들에 나갈 때는 여 가죽옷 입고 나가고 누구 만날 때는 또 다른 가죽옷 입고 나가냐? 그러지 않았어요. 가죽옷 하나만 있으면 그놈 입고 생활하다가 또 떨어지면 다른 거 잡아갖고 벗겨서 또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의식주 중에서 뭐가 중요했느냐? 이 옷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뭐 주거 공간 어떠냐? 아무 데 가갖고 자, 비나 바람이나 맹수를 피할 수만 있으면 거기서 3대, 4대, 5대에 걸쳐서 살기도 해요. 뭐 땅의 주인이 없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떠냐? 땅의 주인들이 생겨갖고 이 주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됐지만 그때는 봐보세요. 천지가 다 주인이 없는 땅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의식 중에서도 이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양식이에요, 양식. 삶의 질이 양식하고 관련이 있으세요. 얼마나 먹을 것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확보해 놨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있어요, 웰빙에. 자, 그러면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 양식을 구하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자가 바깥에서 구하면 된다 이러지만은 사실상 어떠냐 그러면은 남녀가 함께 이 음식을 구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함께 구하는 방법이.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떠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식을 구하는 일 말고도 다른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지금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신경 쓰고 살아갈 일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5년 전하고 비교하면 늘어났죠? 그럼 5년 후는 어떠냐면 신경 써야 될 것이 줄어들 것 같지만 안 줄어들어요. 자, 그럼 고대 사회에서도 봐보세요. 음식만 구하는 일을 남녀가 같이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편의상 고대 사회에서는 야, 너하고 나하고 이 일을 다 같이 하면 제일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가 나갖고 있다 하면 애를 둘이 키우는 것도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나 애 키우는 일, 뭐 다른 일까지 다 했었을 때 둘이 같이 하면은 복잡해져요. 그래서 편의상 두 사람이 구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구분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남자하고 여자가 역할을 구분을 했느냐? 자, 그러면은 요거예요. 양식을 구하는 일. 양식을 구하는 일. 그럼 양식은 어디 가서 구합니까? 바깥에 나가서 구하죠? 집 안에서 양식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집 울타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울타리 안쪽 일이냐 바깥쪽 일이냐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울타리 안쪽 일은 양식 구하는 일 말고 다른 일 모든 것을 의미해요. 뭐 양식을 구해갖고 오면 그것이 요리하는 것, 저장하는 것, 애 낳으면 애 키우는 것, 청소하는 것 이것이 집 안쪽 일이고 집 바깥쪽 일은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강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집 울타리를 토대로 해갖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고는 일을 둘로 구분을 했죠. 평등하게 한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낫냐? 야, 하루는 내가 안쪽 할 테니까 하루는 네가 바깥쪽 해라. 그 다음날은 바꿔서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둘이 하면은 집안일도 제일 잘하고 바깥일도 제일 잘하고 그러지만은 혼자 했었을 때 집안일을 할 때는 남자가 하나 여자가 하나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바깥일을 할 때는 남자가 하느냐 여자가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겨버려요. 바깥일이 훨씬 어떠냐 하면은 또 힘들어요. 자, 그래서 어떠냐 하면은 편의상 남자 네가 바깥일을 맡아라. 그러면은 바깥일이 아닌 다른 역할은 여자가 맡는다. 이게 바로 이제 전통사회에서의 남성 여성 역할의 구분입니다. 자, 이 구분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봐보세요. 사람을 구분할 때 봐봐요. 남편과 아내를 일할 때 내외로 표현합니까 안 합니까? 내외 간의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야 안 해요? 하죠? 자, 그러면서 봐보세요. 지금 현재 그 틀 때문에 계속 나왔고 있는데 실제 여성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쪽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지금도. 안 사람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죠? 그 남자가 돈벌이도 안 하고 놀고 있어도 바깥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게 바로 이제 전통사회의 성역할 구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 하냐면 Man at work, women at home.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 한다 라고 표현해요. 쉽게. 쉬운 단어죠? 그죠? 뭐 요 정도 단어가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딱 외우고 외국 사람 만났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지적인 수준이 높은 줄 알아요. 뭐 여러분이 이런 단어 딱 써갖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바깥일하고 집안일하고 어느 역할이 더 중요하냐? 자, 집안일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자,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해야죠. 그러면은 봐보세요. 집안일이 중요하다. 바깥일은 중요해야 안 해요? 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아니,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느 쪽이 중요하냐? 왜? 바깥 쪽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힘드냐? 뭐 요즘은 집안일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바깥하고 비했을 때는 안쪽 일이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당시 고대사에서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자의 바깥에서 양식 구하는 이 일이 훨씬 중요하다. 뭐 둘이 다 일치한 거예요. 야, 그러면 봐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누가 더 힘든 일을 하냐? 당연히 남자다. 그것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 간의 관계가 남자가 주인이 되고 여자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러면 존재 가치도 어쩌냐면 남자의 존재 가치하고 여자의 존재 가치가 같은 게 아니다. 그게 옛날 세상이다. 근데 그 옛날 세상의 틀이 언제 깨지기 시작하느냐? 자, 아까 답을 말씀해 드렸어요. 산업화 사회의 후기 와서 깨진다. 그때 이제 평등이, 그게 이제 서구에서는 60년대 양성평등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보다는 조금 늦게 90년대 후반에 양성평등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하여간 우리가 봐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바깥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남자들이 전부 다 인상 써버려요. 뭐 집에 가서도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어떠냐면 올려줘야 돼. 바깥 양반이다. 그럼 안 사람 이렇게 하는데 안 양반 이렇게 올려주냐면 안 올려줘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당연히 존재하는 가치도 다르게 봐왔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남녀가 살아나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때 어때야 되느냐. 그럼 예를 들면은 바깥에서 양식을 구하는 일이 사실상 요즘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심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봐보세요. 산이나 이런 데 들을 찾아내면서 짐승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짐승들이 봐보세요. 아무리 작은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잡히려고 합니까? 안 잡히려고 합니까? 이게 전부 다 갖고 딱 잡혀주면 주워 갖고 오면 되죠? 안 된다 말이에요. 조그만 토끼 새끼라고 하더라도
죽을 힘을 쌓아서 안 잡히려고 노력을 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맹수를 만나면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는 어떠냐 하면 이 양식을 구하는 일을 하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뭐 요즘에 할 때 집안일도 스트레스가 많다 하지만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래. 당시에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면은 바깥에 나가면은 편안합니까?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바깥 사람들하고 관계는 편해요? 그럼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면 집안 식구들하고는 편해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활 장면까지 좋지 않는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로 푸느냐? 노래방에 가고 노래를 할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노래방도 함부로 가지도 못해요. 또 술도 마실 수도 있고, 노래도 부를 수도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러죠? 자, 고대 사회에서는 영화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술집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노래방은요? 오직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은 집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자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여자밖에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 간의 성행위가 아이 낳는 것 말고 스트레스를 푸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남자는 어떠냐? 그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그 다음날도 밖에 나가서 양식을 구하는 일을 잘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당연히 성행위를 바라볼 때 남성은 여성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여자는 어떠냐 하면 남자가 요구하면 당연히 응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전통사회의 틀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남자에게 여자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종이다 하면은 물건, 도구,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봐보세요. 여자는 자녀 생산을 하는 도구고,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고, 쾌락 추구의 도구예요. 자, 그래서 이제 60년대, 자, 여자가 직장에 들어왔다. 뭐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 이런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 그게 이제 전통사회 틀이에요. 자, 근데 지금도 일부 남성들은 여성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성은 도구입니까? 수단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도구처럼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현재는 자녀가 태어나면은 아버지가 되든지 어머니가 되든지 함께 자녀의 교육에 신경을 써야. 이 과거에는 어떤 일이냐?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디서 키우느냐?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봐보세요.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 동네에서 애들끼리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조금 난리가 났다. 네 집 애가 우리 집 애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그래갖고 이제 싸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싸웠던 집의 부모도 어떠냐? 그러면은 미안하다 해놓고 나서 아이에게 혼내면서 너 저녁에 아버지 오시면은 이제 혼날 줄 알아라. 이래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낮에 아들이 이러그리 해갖고 마을에서 난리를 피웠다. 저 집 애를 이렇게 두들겨 패고 해갖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상대로 해갖고 이리 와라 회초리를 때리느냐? 그거는 두 번째예요. 때리든지 안 때리든지. 엄마를 상대로 해갖고 아내를 상대로 해가지고 집구석에서 애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맨날 밖에 나가갖고 일만 저지르게 하느냐 하고 여자의 책임으로 지었어요. 그게 이제 전통사회의 틀이에요. 자, 그러면 전통사회에서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우느냐? 자, 남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깥에 나가갖고 스트레스가 심한 세상에서 양식을 구하는 일을 잘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전통사회에서는 남자아이를 키울 때 다쳐갖고 아파서 운다. 울도록 놔둔 것이 아니라 끝이라고 그래요. 또 끝쳐라. 안 끝이면 맞습니다. 근데 남자는 아파도 안 울어야 돼요. 괴로워도 안 울어야 돼요. 슬퍼도 안 울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전통사회에서 남자를 키우는 특성이에요. 그것을 남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통사회에서는 이 남성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머리로는 느끼되 그것을 자기가 이겨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남성들이 전통사회의 틀이 이렇게 남아있다 보면 어떠냐? 아프다, 괴롭다, 슬프다, 좋다, 이런 모든 감정을 머리로는 느끼지만 이것을 표현하면 남자의 틀에 안 맞아버려요. 자, 남자들이 봐보세요. 좋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 잘한 것은 옛날로 말하면 남자 틀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남성들이 지금 그 틀에서 갇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지만은 그 바뀌는 속도는 생각보다도 빠르지 않습니다. 알아요. 자, 그러면 남자들끼리도 어쩌냐? 사실상 어떠냐면 남자들끼리도 이렇게 조금 뭐 하는데 감정 표현을 함부로 하고 이런다 하면 연약하게 갖고 남자 축에 못 끼는 것이. 그러면서 남자들끼리 가장 심한 욕이 뭐냐? 남자답지 못하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범죄를 지금 저질러갖고 9시 뉴스에 나온 사람도 왜 죽였느냐? 자존심 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사람이냐? 너도 남자냐? 이런 얘기를 듣고 확 돌아버리는 남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전통사회에서는 이것을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자한테는 어떠냐? 남자가 갖고 있는 성향하고는 100% 반대해야 돼요. 아프면 어때야 됩니까? 아프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안 울면은 아픈지 몰라요. 괴로워도 울고 슬퍼도 울고 재밌으면 막 웃어야 돼요. 그게 여자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깥 세상을 몰라야 돼요. 바깥 세상을 많이 알면 안 돼. 바깥 세상은 남자의 세상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까 보세요. 자,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먹을 구하여 온다고 했는데 사실상 오늘을 보니까는 다리에 피도 흘리면서 쩔뚝쩔뚝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쩔뚝쩔뚝하고 오고 있는데 보니까는 들린 것은 이거 조금 안 가나고 그래서 예전하고 비교하고 오늘은 좀 시원찮게 보여요. 그래가지고는 우아래를 훑어보고 그것도 먹을 것 하다고 잡아갖고 왔냐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은 남자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버려요. 여자는 바깥을 몰라야 돼요. 남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어디로 갔냐? 아, 저쪽 동네를 가갖고 했는데 호랭이를 만나갖고 쫓기다가 겨우 이거 하나 잡아갖고 왔다. 그러면은 호랭이 거기가 잘 나온지도 여자가 잘 알아요. 왜 거리를 갔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남자 입장에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버리는 것이 바깥을 몰라야 돼요. 우리 문화권에서도 봐봐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중학교 다니고 있을 때 여자들은 중학교도 잘 안 보냈습니다. 중학교를 보내놓고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많은 친구들이 바로 어떠냐 그러면은 그 공단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수십 명씩 데려갔어요. 일 시키느라고, 돈 벌어. 남자만 바깥 세상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로. 하여간 여자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과거하고 달리 남자가 이 성향만 갖고 있으면 여자하고 저렇게 못 살아요. 여자가 이 성향만 갖고 있어도 남자하고 관계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지금은 어떠냐 하면 21세기 와가지고는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21세기 이 세상에 잘 적응하려면은 전통사회에서 이렇게 특성을 두 개를 갈라놨죠. 갈라놓은 것을 남자든지 여자든지 두 가지를 다 키우는 거예요. 남자한테 참으라고 하기도 하고 남자한테도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고 여자한테도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고
참으라고도 두 가지를. 이게 애매하게 한 것이 아니라 두 개 다 확실하게 키워놔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저 상황에서는 저것이 나타날 수 있게 해야 훨씬 탄력적 있게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평등 개념이 이제 부각이 됐어요. 자, 평등 개념이 부각이 됐다면은 과연 여자도 바깥 세상에서 남자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자, 양성평등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래, 여자한테도 한번 맡겨보자. 그러면 남자만큼 잘 할 수 있느냐? 자, 연구를 해봤어요. 선천적인 능력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더라. 결론이 나와요. 자, 근데 교육을 안 받으면 이제 쳐져버려요. 교육을 안 받으면 쳐져요. 이제 과거에는 봐봐요. 남자들은 다 학교 보낸다고 그랬죠? 여자는 안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다 이제 학교를 가리지 않고 보내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교육을 받았더라도 잠재 능력이 같더라도 그 능력을 이제 바깥 세상에서 발휘를 해야 되겠죠? 발휘를 해야 되는데 바깥의 세상이 어떠냐? 바깥 세상은 틀은 남자 세상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봐봐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같이 모여서 회식하고 술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근데 봐보세요. 남자들은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만 여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 야근이 있으면 야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럼 남자가 야근하는 거하고 여자가 야근하는 거하고 같은가 안 같은가 봐보세요. 남자가 야근할 때는 집에 전화 한 통만 하고 나 야근이다 요 말만 하고 끊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자가 야근할 때 나 야근이다 하고 끊어버려요. 자, 그러면은 집에서 알아서 남편이 애기 다 학원 챙기고 씻기고 이빨 닦는 거 점검하고 재우고 이럽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바깥 세상에서 적응하는 이 틀을 보게 되면은 남자의 틀이갖고 여자들이 쉽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떠냐면은 능력을 잘 발휘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하여간 우리 문화권에서는 90년대부터 양성평등의 개념을 부각하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2000년대에 와가지고, 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차별을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하면서 어떠냐 하면은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미래가 조금 더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는가. 남자만 교육시켜갖고 안 된다. 여자도 시켜가지고 똑똑한 사람을 남자만큼 만들어내야 된다 하면서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었어요. 왜? 자, 우리나라는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힘! 그러고 얘기했죠? 힘! 돈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10년 전, 20년 전보다 돈이 더 많죠? 그러나 우리가 만든 돈은 국제적으로 통용이 안 됩니다. 달러예요, 달러. 또는 엔화. 중국도 자기 나라 돈을 세계적으로 통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봐요. 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요. 혹시 어떠냐, 뭔 일이 있었을 때 봐요. 빚 갚아라 하면 갚아나가면은 내가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이제 달러를 만들어내는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떠냐, 빚이 있어도 상관없이 자기들이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돈을.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돈 갖고 힘을 쓰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땅을 파면 돈이 나오냐? 안 나와요. 오직 우리는 힘을 뭘로 키워내야 되느냐? 사람의 머리를 토대로 해갖고 제도를 이용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뭐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자, 독도는 누구 나라 땅이에요? 확실히 해요? 근데 일본 사람은 왜 자기 나라 땅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자기 나라 땅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고 시끄럽게 하면 할수록 그러면 한번 재판해보자 이래요. 근데 재판하면 무조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집니다. 왜? 재판장에 가면 우리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수위부터 시작하고 재판장까지 전부 일본 통이에요. 가면은 우리가 이기가 힘들어요. 가능하면 우리는 시비를 걸면은 모른 체 해버리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각계 계층의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가고 일을 해야 돼요. 국제적으로든지 국내적으로든.
그래갖고 재판하러 갔으면 우리 편도 많이 있고 저쪽 편도 많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모르겠다 네 둘이 알아서 해라 이러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가면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저쪽 편 얘기만 그런갑다라고 들어요. 왜? 오래전부터 더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을 키우려면 어떠냐? 여성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성부가. 그러면 여성부는 영어로 표현하면 뭐인 줄 아세요? 양성평등부예요. 양성평등부. 자, 근데 이 양성평등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성부 만들었는데, 여성도 바깥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갖고 남자만큼 똑똑한 사람이 되려면 어때야 되느냐? 자, 아까 야근 얘기도 했죠? 그러죠? 또 애 키우는 것도 어떠냐면 여자가 더 손발이 더 많이 가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남자만큼 똑똑한 사람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자 입장에서 똑똑해서 남자만큼 똑똑해지려면은 우선 결혼을 안 해버려야 돼요. 안 해갖고 손목작 한번 먹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더라도 일을 안 내야 돼요. 자, 이러다 보면은 봐보세요. 뭐가 문제냐? 미래가 없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이게 안 만들어지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평등하려고 그러지만 30년 후는 이제 힘이 없어져 버려요. 가족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럼 가족만 유지된 것이 아니라 얘도 낳고 얘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성 가족부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처음에 모르고, 아, 이걸 가족은 우리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된다. 복지부가 우리가 알아서 하면 하고 빼가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여성부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는 여성에 대한 정책하고 이쪽에서 하고 있는 정책하고 틀리죠? 그리고 다시 가져온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부예요. 그럼 남자들은 어떠냐? 여성가족부가 없어져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 많죠? 많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지금 양성 평등을 비롯해갖고 여성이 똑똑한 사람이 충분히 나왔었을 때 없어지면 돼요. 지금 없어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봐보죠. 통일이 되기 전에 통일부를 없애버려요. 그럼 통일하고 관련된 정책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통일부를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자도 바깥 세상에서 남자만큼 능력이 발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환경을 다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 여자도 남자만큼. 근데 과거에는 이런 주인하고 종간의 제도가 나가고 호주 이런 것이 나가고 있어요. 그럼 호주, 호주라고 하는 지배 주인이에요. 그럼 지배 호주는 남자예요. 그럼 여자의 신분을 보게 되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지배 주인이 되고 있고, 결혼하면 남편이 주인이 하고 있죠.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호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 내 주인이 된, 법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불공평하다, 없애버리고, 성폭력이니, 가정폭력이니, 뭐 이런 문제, 성희롱, 성차별, 이런 문제, 또 출산이나 육아하고 관련된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여성이 정말로 남자만큼 똑똑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되도록 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 봐보세요. 미인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자, 미스 코리아 대회다. 뭐 미스 먼 대회다. 미스 수박이다 해갖고는 동네마다 다 있죠. 뭐 예전에는 이런 대 있으면은 그냥 저녁밥 식사할 때 그냥 중계 방송을 해주고 있죠. 뭐 지금은 그걸로 안 해줘요. 왜 이런 것을 안 해주느냐? 미인대회를 개최를 계속하고 강조를 하다 보면은 여자는 어떠냐? 남자만큼 절대 똑똑한 사람이 안 나와요. 왜? 외모만 갖고만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미쳤다고 내가 공부를 해요? 일단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하고 해야 똑똑한 사람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강조를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성매매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성매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성매매 사회에서 문제다! 라고 보는데, 봐보세요.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가지고 문제의 성격이 틀려져 버려요. 예전에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율락이라고 그랬어요. 뭐 미끄러져 갖고 어디가 빠져 들어갔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매춘이라고 했거든요. 매춘은 사회의 문제다. 자, 글자를 그대로 보게 되면 봐요. 이것이 이제 판다 하는 얘기예요. 판 것이 문제지 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봐요. 주로 여성이 파는 쪽이었고 남성이 사는 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자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거는 불공평하다 해갖고 여성 권익단체에서는 매매 이거를 같이 쓰자. 매매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이 말이 이제 보면은 팔거나 사거나 둘 다다 사이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춘도 안 쓰느냐? 춘을 쓰면은 이것도 이제 평등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자, 인생은 사계절이다라고 했을 때 봐보세요. 봄이라고 하는 계절부터 시작하면은 봄은 어떤 계절이냐? 만물이 생동해갖고 싹이 트고 하는 시기예요. 그럼 사람으로 말하면 어떠냐 하면은 생식세포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갖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그 경우를 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봄을 강조를 하다 보면은 성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족 보존에만 강조하고 젊음에만 강조하게 되는 것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어떠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성을 생각하면 좀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그럼 나이가 든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이런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 성적인 욕구가 있다고 대답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차별이 되는 거예요. 연령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성매매 이러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평등의 이제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원래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equality라고 됐는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대해준대. 뭐 자전거도 똑같은 걸 줘요. 뭐 키가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다 이걸 타고 다녀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걸 타고 다녀야 돼요. 이게 이제 equality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평등은 요 개념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equality. 그럼 이것도 이제 평등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것이냐? 장애가 있으면 높은 것이 아니라 바퀴가 2개, 3개 있는 걸 타야 되고, 키가 큰 사람은 이 조금 휠이 바퀴가 높은 것이어야 되고, 이 아이는 이런 거 해야지. 뭐 예전에는 이렇게도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어린이들. 그렇죠? 이게 진짜 원하는 평등 개념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봐요. 자, 여기에 이제 운동 경기를 구경할 때 봐보세요. 똑같이 계단 하나씩 줘요. 그럼 똑같이 계단 하나씩 주면 여기는 이 사람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은 별 필요도 없죠? 그러죠? 근데 여기는 봐보세요. 있어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나눠주는 것보다도 실제는 적어도 이 정도야 되지만은 아예 제약이 없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죠? 예를 들면 봐보세요. 장애를 갖고 있다. 그럼 이 강의를 듣고 싶어서 일이 들어오고 싶어도 복잡해요. 일이 돌아서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안 되고, 절이 돌아서 들어오려고 해서 안 되고, 그러죠? 지금 현재는 모든 건물에 2층, 3층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여간 우리가 평등, 이런 의식을 제고를 할 때 사실상 젠더 이퀄리티 해야 하고 양성평등하고 오늘 이 아카데미의 이름도 양성평등 아카데미지만 사실상 이것이 최고 목표는 아닙니다. 최고 목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것이에요. 모든 인간이 평등한 것이지만 가장 거기에 대한 기본이 여성하고 남성 간의 관계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평등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더 넘어서 갖고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이 양성평등만 보면은 좁은 관점에서 여성도 헌법에 보게 되면은 더 평등한 존재하고 남자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2030년대를 내다봐야 돼요. 2030년대의 대한민국이 이 수준이면 안 된다. 이 수준보다 조금 높아져야 되겠죠? 높아지려면 어떠냐? 아까 얘기했던 여성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갖고 남성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여성도 그 비율로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별 볼 일 없는 세상이 돼요.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은 진짜 괜찮은 세상이 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봐보세요. 지금 현재 미국도 보면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제 복잡한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봐요. 남한하고 북한이 만나갖고 통일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제예요. 우리 한반도 문제죠. 우리 한반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북한하고 남한하고 둘이 딱 앉아갖고 하자. 내일 하자. 그건 안 됩니다. 미국이 누가 허락했냐?
일본도 끼어들어요. 러시아도 중국도 다 끼어듭니다. 우리나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보다도 힘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힘 이렇게 했죠? 우리의 힘은 돈으로도 잘 안 됩니다. 오직 사람을 많이 양성을 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2030년대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 평등 사회의 실천이 필요하고, 뭘 해야 되느냐? 리더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 리더.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만 해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어떠한 조직이든지 조직 구성원 중에 일부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조직이 복잡하면은 지도자가 더 많고, 조직이 단순하면은 지도자가 별로 없어도 돼. 조금만 있어요. 한두 명만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하면은 세상이 많이 복잡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가 이 정도인 세상하고 이 정도인 세상하고 다른데, 사실 1980년대 우리나라를 보자. 그러면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남자하고 여자의 비율을 한번, 여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하고 비교하면 거의 1~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50년대, 60년대 바깥에 나가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만두지 않는 여성, 또는 아예 결혼을 안 해버리고 계속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 이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1~2% 정도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는 사실상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남성이었었습니다. 그렇죠? 남성. 여기가 이제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80년대의 전문가가 이쪽에 다 몰려갖고 여기가 100이 모였다라고는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100이 모였다. 자, 근데 이 8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는 세상이 더 복잡해지니까 지도자 전문가가 늘어나야 되겠죠? 얼마나 늘어나냐? 그러면은 이제 50 정도가 더 늘어나요. 아까가 100이었다 하면 150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 2030년대는 어떠냐? 세상이 더 복잡해져갖고 아까 100이었다 하면 150이 아니라 200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200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여기가 100이었는데 그대로 두고 여기 100을 만드는 것이 낫냐? 아니면 여기도 150하고 여기를 50 하는 것이 낫냐? 아니면 130하고 100, 여기는 70 하는 것이 낫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00대 100 원하십니까? 100대 100? 130대 70 안 돼요? 그것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어떠한 조직이든지 전문가가 차지할 수 있는 맥시멈 최대 비율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남자는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이미 오래전부터 맥시멈 최대로 가동 중입니다. 이게 남자가 여기서 더 늘어나 봐야 이 안에서 또 빠져나와요. 자, 그래서 남자의 비율은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여자가 남자하고 능력이 똑같다. 그러면서 바깥에서 활동하는 환경을 바꿔준다 하게 되면은 이것이 가능해집니까? 안 됩니까? 가능해지지 않아요? 가능해지는 것이요. 자, 만약 2030년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문제를 우리보다도 지금 힘이 센 일본이나 미국, 중국, 러시아의 간섭을 조금 덜 받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까? 바랍니까?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세상이 오게 되면은 우리 개개인의 삶의 질도 조금 더 높아지고, 여러분의 노후도 지금에 계신 어르신보다도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얘기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은 받고, 질문 없으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 질문 없으시죠? 자, 이상으로 그럼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등,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윤가영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북부 여성단체 협의회 여선희 회장님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부 여성단체 협의회장 여선입니다. 그동안 5주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나오시고 좀 강의 받아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더 좋은 알차고 좋은 강의로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에는 같이 옆집에 계신 여성단체 회원분들 많이 모시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선희 회장님이 선물도 준비했어요. 첫 강부터 지금까지 안 빠지고 오신 분들은 오늘 지난번에 약속드렸잖아요. 선물 드린다고. 그래서 가시면서 선물 받아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인사드릴 분 한 분 더 계시네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참석하셨어요. 정의한 과장님이 오늘 마지막 정강이라고 오셨는데 잠깐 오셔가지고 말씀 기다리시는 동안에 나가시기 전에 저 뒤에 홍보관도 한 번씩 불러보시고 가셔요. 네, 정의한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일찍부터 강의를 이렇게 같이 마지막 날이라 강의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회의 있어서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 처음부터 듣고 계신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선희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그냥 하지 마시라고 선물도 준비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내년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보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하시니까요. 항상 늘 이렇게 여성을 위해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고 내년에도 기대가 됩니다. 좋은 교육이었기를 교육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돌아가시는 길도 행복하시고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0년 제24회 북부 양성평등 아카데미 모든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먼 곳까지 교육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북부 양성평등 아카데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